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하던 중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최근 뭐 좋은 얘기는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부분 좀 놓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면 또 그런 부분만 계속 부각돼서 들리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가려져서 간과하게 되시게 되는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크는 없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볼 텐데요. 뭐 이제는 제가 뭐 짧게 영상 간다고 해도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뭐 학창 시절과 뭐 대학 시절에 수업 시간이 길어지면 좀 힘들었고 또 유튜브 영상이 10분, 15분이 넘어갈수록 집중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럴 것 같고 저도 유튜브 보면서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서 정말 길게 하고자 마음이 없다는 거, 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지만 또 많은 얘기 전달해 드리고 좋은 정보들을 전달을 해 드리려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길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일요일인 만큼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리스크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크게 두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그래서 바로 뭐 그림 보면서 가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소형 배터리의 경우 뭐 사고로 인해 순위 변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잘 나가던 기업이 적자 전환까지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부각이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 에이 뭐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뭐 리콜이나 이런 배터리 불량 사태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냐, 뭐 적자까지 가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뭐 왼쪽 좌측 하단 보실게요. LG 화학의 경우에도 2004년 애플에 납품을 했던 그 노트북 배터리 접속 불량이 일어나면서 리콜로까지 이어졌고 전지 부문 실적을 보시면 정말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반토막 그 이하까지도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이때 뭐 매출이 지금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때에 비해서 지금이 아니죠. 네, 10년 뭐 이때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뭐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뭐 타사로 시선을 돌려보더라도 뭐 소니가 있었죠. 뭐 소니도 있었는데 지금 네 보시면 소니나 뭐 사뇨, 파나소닉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소니의 경우에도 델, 애플, 뭐 도시바, 레노버, 에이서 등 뭐 연쇄적인 리콜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진 적이 있었고 파나소닉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뭐 사건이 일어난 기업 뭐 예를 들어서 소니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뭐 소니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요. 터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기업의 판매량만 떨어지냐? 그러면 다른 기업은 여기에 멈춰 있고 이 기업만 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만큼의 급감만 메꾸면은 되겠죠.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의 제품이 또 존재합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기업은 이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간격이 이만큼이 아니죠.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나중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네, 이쪽 보실 텐데 뭐 배터리 업계에 이제 주도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동차 배터리의 용량이 이제 3셀 전지 대비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추가적 또는 연속적 또는 연쇄적인 화재가 일어나거나 리콜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셀 전지 리콜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전에 삼셀 전지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뭐 치더라도 이제는 그 간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어져서 네, 이쪽 사업 분야를 아예 접을 수도 있을 만큼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이렇게까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리스크도 배터리 쪽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두 번째로 또 리스크 한번 살펴보면 메탈 가격에 민감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원가 구조 자체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아이고 뭐 글자를 가려버렸네요. 네, 원가 구조 이렇게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제 원가 재료비가 63%,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고 그 중에 양극재 비중이 또 높죠. 절반 이상이죠.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은데 때문에 작년처럼 메탈 가격이 급격하게 급등을 할 경우에는 뭐 같은 말이네요. 네, 반복적인 말인데 급등을 할 경우에는 양극재 가격에 큰 비중이 있는 만큼 그대로 반영이 돼서 네, 그 비중만큼 이 비중이 큰 만큼 가격의 상승이 이 비중에 그냥 그대로 다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뭐 비중이 5% 재료비가 뭐 이렇게 적다면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도 커버가 가능할 텐데 워낙 재료비와 이 양극재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판관비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돼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쪽 보시는 것처럼 이쪽을 보셔야겠죠. 네,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고객과 뭐 메탈 가격 연동을 통해서 뭐 제품에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LG화학을 포함한 여러 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뭐 조달상의 문제는 없다. 근데 뭐 조달은 가능하겠죠. 조달상의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예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는 사태는 없다는 건데 이건 지금 조금 얘기가 다르죠. 핀트가 다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지는 제가 약간 의문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고 물론 다른 기업들의 경우는 조달상의 문제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격 급등을 할 경우에는 네, 수요가 굉장히 커서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이제 사태까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네, 이 부분도 물론 좋게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인데 하지만 가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조달이 가능한 거랑은 다른 얘기죠.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이 때문에 작년 철강주들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이 양극재에 뭐 알루미늄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만으로도 뭐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 뭐 급등을 했고 뭐 연속적으로 아주 뭐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강세를 보였죠. 또 뭐 스틸 관련해서도 뭐 NI 스틸이라든지 굉장히 뭐 강세를 보였었고 뭐 연쇄적으로 오히려 반응을 해서 상승이 또 나왔었는데 이렇듯 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될수록 결과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제 장점만 조금 부각을 시키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오히려 가려져 있는 리스크들의 뭐 종류나 그 종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의 크기 네, 그 크기를 꼭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 반드시 일어난다. 뭐 이런 게 다 일어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것만 자꾸 보지 말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떨어질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 뭐 1%일까? 2%일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가에는 얼마만큼, 매출에는 얼마만큼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해서 LG 제가 뭐 짧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또 처음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리스크 관련 내용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추후에도 관련 리스크적인 내용에서 또 알고 가셔야 할 뭐 리스크를 제가 여기까지만 이게 전부도 아닙니다, 사실. 네. 하지만 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드린 건데 분류를 했는데 추가로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셔야 된다 정도로만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추천주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냥 거두절미할게요. 뭐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너무나 뭐 유명한 기업이죠. KCC 뭐 안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업 개요 빠르게 한번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기업 개요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국내 최대의 건축자재 산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건자재 업체다 뭐 정도로만 뭐 이렇게 중요하게 보실 내용은 아니고 기업 개요 부분은 뭐 이런 기업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을 볼게요. 실적 보시면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실까요? 이제는 제 영상 조금 많이 보시면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매출 뭐 이때도 꺾이기도 하고 또 이때 많이 올라갑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2배 가까이 올라갔죠. 하지만 또 뭘 보셔야 될까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상승 나오고 있네요.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부각받을 정도일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21년 추정치가 영업이익 보시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지금 3배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분기 추정치가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크게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나올 텐데, 지금 22년에도 뭐 꾸준하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고, 그 부분은 영업이익률에 있겠죠.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2.6%에까지 내려왔어 있었는데 뭐 7.6%, 9%, 1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퀀텀 점프죠.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뛰어넘은 겁니다. 훌쩍. 네. 훌쩍 뛰어넘은 건데, 왜냐면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영업이익이 구조상 영업이익률 부분이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뭐 차트를 보시면 차트에서도 일부 반영은 되었어요. 하지만 일부 이제 이쪽에서 반영이 조금 됐다고 보셔도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부각을 받았죠. 부각을 받았는데, 하지만 또 시장이 눌리면서 눌립니다. 지금 멀티플을 보시면 21년 제가 추정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그 추정치대로 나온다고 해서 거기서 멀티플을 적용해 보아도 한 10배 가량이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뭐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앞서서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올해 22년 예상치 또 적용하고 23년치를 적용해 본다면 22년치 적용을 했을 때 8배 멀티플이 나오게 되고, 이후에 또 뭐 7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23년까지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동종업계만 해도 11배가 넘는 상황인데,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리고 가장 탄탄한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 KCC가 동종업계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멀티플을 뭐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잡아야겠죠. 네. 물론 이게 지금 뭐 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잡아서 내일 오르고 뭐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려가지고 이거 올랐네요, 잘했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네,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KCC 종목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차 짚어 드릴 겁니다. 재차 짚어 드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크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바로 뭐 월요일에 그냥 바로 올라가서 저 잘했죠 자랑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뭐 한 일주일 동안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다 모든 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1차 진입가는 40만 7천 원 잡아 드릴 거고요. 네, 좀 느리네요, 쓰는 게. 네, 40만 7천 원 이하 잡아드릴 거고, 뭐 추가 기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추가 기회까지 좀 준다면 2차 진입가는 내려와 주면 37만 5천 원,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까지 뭐 오지 않을 거지만 혹시나 오게 된다면, 물론 손절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뭐 손절이 항상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손절이라는 거는 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34만 1,500원 제한해 드릴 거고, 1차, 2차, 네, 꼭 분할로 해서 챙겨 드릴 거고요. 제시해 드릴 테니까 수익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많이 지금 눌러 주시고, 또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에 따른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또 그런 보답으로 또 이렇게 성원을 많이 해 주셨고,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도 뭐 곧바로 좀 상승이 나왔고, K카의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고, 오히려 제가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 바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횡보가 나와서 더 많은 분들, 저는 한 분이라도 좀 챙겨 가셨으면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네, 그래도 잡으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좀 있으셨는데, 추가로 좀 한 말씀 그래서 드리면, 그 보답으로 뭐 좋은 추천주들 영상에 계속 담아 드릴 거예요. 구독
네,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또 좋아요 수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또 빠르게 KC 추천주를 빨리 드리는 건데, 왜냐면 조회를 정말 많이 눌러주셨고 시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상에 또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또 담아 드릴 텐데, 실제 매매해 보시고, 네, 매매해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수익 보신 분들은 추 이벤트 뭐 진행 저희 쪽에서, 네, 저희 회사 쪽에서 추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 제가 따로, 네, 감사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따로 선물을 챙겨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수익 잘 챙기시고 인증사진 한 번씩 준비를 미리 해 두시고요. 저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뭐 조만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냥 인증사진만 한 번씩 준비를 해 두시면 뭐 지금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준비만 한 번씩 뭐 캡처 정도만 해 주시고, 추후에 혹시나 진행이 됐을 때 깜짝 선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주,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천주 매매하실 때 종목명이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뭐 영상에 드린다고 해서 그냥 종목명이나 딱 매수가만 뭐 이런 부분만 딱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그냥 영상 그 다음부터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즘 시장 변동성 상당히 크잖아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도 뭐 2, 3%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오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 드리는 전략까지 꼭 함께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목들도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종목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도 뭐 그 부근에 있으면 뭐 재차 1차 매수가 지금도 유효하니까 또 뭐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도 언급을 드리고, 하락이나 상승 나올 경우에도 꾸준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딱 매수가만 절대 보지 마시고 추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챙겨서, 내 수익 같이 챙겨서 안전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월요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